Te A-50, czyli takie mniej zaawansowane samoloty szkolno-bojowe właśnie. F-50을 얕보고 있는 자칭 군사 전문가들은 머자나 큰 코 다칠 거다. 한국의 F-50 전투기 구매는 여전히 폴란드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새로 부임한 체자리 톰치크 폴란드 국방차관이 F-50 도입을 비판한 이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당시 톰치크는 단 며칠 만에 구매 결정이 이루어졌고 부장이 없는 쓸모없는 전투기 도입은 결국 폴란드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감사실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톰치크 차관이 주장한 장착할 무기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훈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정부 시절 F-50 계약을 추진한 브라샤코 국방부 장관을 저격하고자 했던 것이었지만 엉뚱하게 불똥은 F-50 기체 성능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접한 대다수의 폴란드 네티즌들은 F-50을 쓰레기라고 지칭하며 즉각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비판 강도를 높여갔는데요. 그러나 현재 F-50의 실효 운용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 F-50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반대파들의 네거티브 공작이 무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선 현 정부가 비판하는 비무장 이슈를 제외하고 F-50에 대한 현재까지 실제 공군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저렴한 대당 단가, 낮은 훈련 비용, 빠른 납기, 쉬운 기종 전환, 높은 가동률, 우수한 후속 지원, 탁월한 호환성 등을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사실상 단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실 운영자들의 주장입니다. F-50은 폴란드가 요구한 최고 사양의 예비 부품과 무장을 다 합쳐도 대당 가격이 3천만 달러 안팎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F-16 바이퍼의 단가는 7,300만 달러, 그리펜 EF의 단가는 6,500만 달러 정도로 F-50의 2배가 훌쩍 넘죠. 시간당 유지 비용도 다른 4세대 전투기의 30% 정도인 3,500달러로 알려져 있는데요. 게다가 조응사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복좌 형태로 제작돼 훈련생과 교관이 동승할 수 있어 효과적인 운용도 가능합니다. 실제 폴란드 공군의 노박 장군은 F-50은 약 1시간에 비행해서 1.5톤가량의 연료를 소비했다. 만약 F-16 기준이었다면 3.5톤이 들었을 것이라며 이 숫자만 봐도 폴란드 공군이 훈련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말했죠. 또한 납기는 거의 기네스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2022년 9월 1차 계약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F-50 전투기 12대를 인도받은 폴란드인데요. 자동차도 아니고 전투기를 한 달에 3대꼴로 납품한 셈이죠. 여기에 조종 특성과 인터페이스가 F-16과 유사해서 기종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짧은 F-50인데 폴란드 제23 전술 공군기지 사령관 크지슈토프 소비에츠키 대령은 F-16을 조종할 줄 아는 파일럿이라면 단 8시간의 전환 훈련으로도 F-50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동률 측면에서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한국에서의 F-50 가동률은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일례로 폴란드가 이전까지 운용하던 이탈리아 M346 훈련기의 경우 연간 가동률이 45% 밑을 맴돌았죠. 현재 폴란드 F-50 12대도 높은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잠시 영국산 사출 좌석에 대한 승인을 못 받은 1675기 세대가 전력화된 이후 꾸준히 가동률 75%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후속 지원 역시 F-50 도입의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이는 폴란드와 F-50 후속 지원 협약을 체결하면서 총 수명주기 4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급, 정비, 기술 지원 등의 후속 지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이의 후속 지원 능력은 세계 탑급으로 알려져 있는데 F-50 PH를 도입한 필리핀도 15년간 쌓아온 후속 지원 경험에 크게 만족하며 최근 새로운 PBL 사업을 카이에 수주하였죠. 지난 8월에는 필리핀 공군이 참가한 연합공중훈련 피치블랙에서 필리핀 엔지니어 팀이 아닌 카이 엔지니어 팀이 해외 파견을 나가 당시 모든 기체 중 유일하게 100% 가동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서방 기체와의 높은 호환성도 F-50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폴란드가 운용하고 있는 F-16에도 없는 링크 16이 F-50에는 탑재되어 있는데요. 링크 16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군사 전술 자료 교환 네트워크로 군용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상 및 지상군과 함께 실시간으로 자신의 전술 사진을 교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로써 F-15, F-16, F-35와 같은 항공기 하이마스, 호마르케이와 같은 지상군과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데 로우기로서 정찰, 탐지, 항공 순찰 임무를 맡은 F-50에게 큰 장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장점만 가득한 F-50인데 폴란드 현 정부 인사들은 전 정부를 까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F-50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비판했는데 무장이 없어 쓸모가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무장력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닌 F-16만큼의 다양한 무장, 즉 중장거리 암람 120 그리고 단거리 AIM-9X를 탑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단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아직 탑재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한국이나 카이 또는 F-50의 성능의 문제가 아닌 폴란드 정부와 미 레이시온, 미 정부와의 협상이 부진한 원인입니다.
전 정부에서 4개월 만에 12대 F-50을 도입했으면 현재 정권을 잡은 지 1년이 넘은 현 정부에서 미국과 빠른 협상을 하면 될 일인데 아직도 지난 정부만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암람이 통합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현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걸 스스로 말하는 꼴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 최대 군사 매체인 디펜스 입사에서는 F-50에 대한 집중 분석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최근 불거지고 있는 F-50에 대한 비판을 오목조목 반박하면서 F-50을 얕보는 것은 군할 못, 군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막 도착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체이 쇼파, 무엇을 보셨나요? 어디에 다녀오셨나요? 이번 출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주최한 것으로 폴란드가 구매한 FA-50 경공격기와 세계 최고 수준의 KF-21 전투기를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주최한 것입니다. 출장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은 FA-50이 생산되는 공장과 이 전투기들이 운영되는 세계 최대 FA-50 기지 팔비행단을 방문한 것입니다. 또한 FA-50이 생산되는 곳 근처에 위치한 사천에서 열린 에어쇼에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사천의 공장은 매우 훌륭한 수준이었습니다. FA-50의 최종 조립 라인에는 약 20대의 FA-50이 있었고 이 중 6대는 폴란드용으로 그중 3대는 꼬리 날개가 장착된 상태로 폴란드 전용 전술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TA-50 훈련기도 생산 중이었는데 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군대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은 확실히 좋은 본보기가 되지만 모두가 만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폴란드에서는 FA-50 전투기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FA-50 도입을 옹호해왔습니다. 초기에는 트위터에서 소수의 지지자들만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전투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조종사들과의 대화에서 FA-50은 비행 시간당 비용이 낮아 F-15, F-16, F-35 등의 전투기들을 대신해 훈련 비행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FA-50을 이용해 F-16으로의 전환 훈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급 훈련을 마친 후 FA-50에서 추가 교육을 받고 F-16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F-16 부대의 비행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FA-50은 단순 훈련기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팔비행단의 조종사는 FA-50이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기지임을 강조했습니다. FA-50은 전투용 기지에 배치되어 있으며 전쟁 시 서울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FA-50은 블록 10 버전으로 공중 방어 임무와 북쪽에서 오는 적을 타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전투기와 교전할 때에도 효과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개발된 103km의 사거리를 가진 KGB 글라이드 폭탄 등 다양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화폐로 약 50만 즈워티, 즉 약 12만 달러 정도입니다. 이 가격에 장거리에서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500파운드급 폭탄 6개 또는 2000파운드나 500파운드 폭탄 4개 그리고 KGB 유도 폭탄은 최대 4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4대의 FA-50이 출격하면 최대 16개의 목표를 먼 거리에서 정밀하게 폭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기지는 매우 방대했습니다. 그곳에서 F-5 타이거 전투기도 보았는데 FA-50이 이를 대체하는 전투기입니다. FA-50을 작은 전투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타이거도 크기 면에서는 전투기로서 아무 문제가 없으며 FA-50보다 더 작습니다. FA-50도 충분히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얕보지 마세요. 또한 FA-50의 PL 버전은 더욱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사천 에어쇼에서는 KF-21용으로 개발 중인 300km 사거리의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모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F-16용 자슴 미사일의 초기 버전과 유사한 사거리입니다. 이런 무장이 더해진다면 FA-50은 전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전력이 될 것입니다. FA-50에 대해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폴란드에서 이 전투기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국방부가 왜 이를 구매했는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잘 설명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 많은 잘못된 정보가 떠돌게 되었습니다. FA-50은 F-16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전투기는 공중 감시 임무에 이상적이며 비용이 적게 들고
조종사 훈련에도 적합합니다. 가벼워서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폴란드 네티즌들의 반응도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FA50을 비판했던 여론이 거셌던 폴란드였지만 현재 옹호하는 쪽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비판하고 미화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 기술 발전과 산업 수준은 폴란드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사용되는 폴란드와 한국의 모든 종류의 유명 제품 브랜드를 나열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더 겸손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들은 축구를 시작한 지 30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에게 축구하는 방법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투기 조종사는 비행을 하지 않으면 자격증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관제소에서 필요한 시간을 유지하려면 항공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련 붕괴 이후 생명 유지 장비를 반환했습니다. 빨리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F-50 게필러를 구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추가 F-35나 새로운 F-16을 구입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미국 일을 포기한 후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F-50의 큰 지지자였고 제 의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좋은 전투기를 결정짓는 것은 탄약과 장비입니다. 라고 하였죠. 일부 폴란드 까들이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단점인 F-50의 빈약한 무장은 오히려 현재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무장력만 해결된다면 F-50은 이제 더 이상 까고 싶어도 절대 까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기체가 된다는 것이죠. 암람 120과 AIM-9X 탑재가 확정된다면 손쉽게 해결될 일이지만 만에 하나 탑재가 불가하더라도 F-50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인 카이가 미리 대안을 만들어놨기 때문이죠. 최근 카이는 독일 디일 디펜스와 국산 전투기 무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KF-21에 이어 F-50까지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무장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 레이시온의 AIM-9X 사이드와인더와 동급의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여기에 또한 영국 MBDA와도 계약을 체결하며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도 추진하고 있는데 미티어는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암람 이상가는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서 사거리가 200km를 능가하는데 램제트 엔진의 일종인 덕티드 로켓의 적용 덕분입니다. 이에 암람 120을 대체할 수 있는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죠. 이처럼 유럽산 미사일의 통합만 승인이 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KF-21의 경우도 당초 암람과 사이드와인더의 통합을 허가해주지 않았지만 이후 영국 미티어와 독일 아이리스-T 통합 계약이 체결되자 뒤늦게 미국이 두 미사일의 통합 허가를 내주었고 덕분에 KF-21에는 4개의 미사일이 모두 통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 다양한 무장이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도 KF-21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죠. 이미 KF-21 통합이 확정된 상황에서 카이가 디일 디펜스와 MBDA와 미사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F-50의 통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F-50을 그야말로 극한의 가성비 기체로 만들어주는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에서 공개한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게 된다면 단점이 없는 기체로 카이가 목표로 하는 1000대 수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천 에어쇼에서 FA-50용으로 공개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사거리 300km에 속도는 마하 2.5,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모듈화로 공대지와 공대함 미사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시커는 레이더 탐색기, 전자광학, 적외선 영상 센서를 둘 다 사용하는 듀얼 모드가 장착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레이더, EO, IIR 시커 조합은 상당히 다채로운 조합인데 상대의 전자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 모드로 유도 방식을 채택한 것이죠. 한마디로 재밍 불가 무적 미사일, 초음속에 달하는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은 4.5세대급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F-16 바이퍼에도 탑재되지 않은 미사일이기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이 F-50을 사용할 때 극강의 초음속 유도 미사일까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F-50 안 사는 게 호구고 비리다. 오늘의 한 줄 평, 폴란드와 인니 국기 구별법. 피를 더 흘려야 정신 차리면 폴란드, 피가 거꾸로 솟아버리면 인니.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